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 두 종목이 상장을 했었는데 성적이 좋지 못했잖아요. 청약을 했던 종목은 아닌지라 그냥 장 초반에 잠깐 구경만 했었는데 시작부터 바로 무너지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신규로 청약하는 종목들을 소개를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오늘 말씀드릴 동국생명과학은 조금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가볍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국생명과학 내일부터 청약을 시작합니다. 목요일까지 청약은 진행되고 환불금은 다음 주 월요일에 돌려받기 때문에 환불 기간은 4일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한 오름테라퓨틱과는 청약 일정은 겹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2월 17일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날 단독 상장하게 되니까 직전에 상장하는 오름테라퓨틱의 상장일 분위기에 영향을 조금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날 단독 상장하게 되니까 상장일 변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가 부진하게 나왔는데 기관 경쟁률은 118대 1이었고 705개 기관만 참여를 했으니까 공모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중에 약 3분의 1만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의무 합격을 신청한 비율은 1.9%였는데 일단은 수요 예측 결과가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은 첫 번째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부터 청약을 시작한 오름테라퓨틱은 수요 예측 결과가 조금 더 부진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약간 애매하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름테라퓨틱은 청약을 패스할 생각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국생명과학은 수량 기준으로는 의무합격 신청이 1.9% 들어왔지만 건수 기준으로는 4건만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건수 신청 비율은 0.6%로 수량과 건수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최종 배정에서도 합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은 9,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하단 가격 대비 29%더 낮아져서 확정이 되었거든요.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9,000원부터 11,000원 미만을 신청한 비율이 40%로 가장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모 가격은 9,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국생명과학 이번 IPO로 180억 원을 모집하게 되었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1,440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악을 해볼 텐데 화면 보시면 동국생명과학의 사업 구조이거든요. 일단은 조영제라는 약물을 생산하면서 매출의 70%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기업들의 의료 장비들을 유통하고 공급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영제라는 약물이 주력 제품인데 아마 병원 가셔가지고 CT나 MRI를 촬영해 보신 분들은 조영제를 맞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거든요. 저도 최근에 수술하기 전에 촬영하면서 이 약물이 몸 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조영제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촬영을 할 때 보다 더 선명하게 촬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영제가 몸 안에 들어올 때 뜨거운 약물이 몸 안에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하튼 동국생명과학은 국내 조영제 시장의 약 21%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영제 덕분에 매출액도 매년 1,000억 원 이상 나오고 있는 중견 기업인데요. 그리고 흑자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에 비해서 순이익률이 조금 낮았는데 아무래도 부채가 많아서 금융비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공모자금 중에 일부는 차입금을 상환한다고 하니까 올해부터는 순이익률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익 규모도 조금씩 커지고 있으니까요. 동국생명과학은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공모가를 산정할 때 욕심을 조금 부렸는데 일단은 흑자가 잘 나오고 있지만 공모 가격을 PER 방식이 아닌 EV/EBITDA 방식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밴드 자체를 조금 의도적으로 높여서 등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것은 아닌가 싶었는데 여하튼 공모 가격이 많이 낮아지긴 했거든요. 그래도 24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은 35배 정도로 상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24년에는 파생상품 관련된 비용도 있었고 또한 공모 자금으로 대출도 조금 갚으면은 올해는 순이익이 40억 원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종목의 모회사인 동국제약은 현재 PER이 10배도 되지 않던데 자회사가 상장하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이 적용되면서 이렇게 낮은 밸류를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모회사는 PER이 10배도 되지 않는데 자회사는 PER이 30배가 넘는 상태로 상장을 하는 것이니까요. 공모 가격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밸류가 괜찮아졌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할 텐데요. 총 200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사주 조합에 6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50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사가 두 곳인데 메인은 NH투자증권이거든요. 42만 5천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 서브 주관사 KB증권은 7만 5천 주가 배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 일반 청약 한도가 14,000주로 풀청약을 하시겠다면 증거금은 6,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증권사는 최소 수량이 10주로 동일한데 증거금은 4만 5천 원이 필요하고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2,000원, 그리고 KB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1,500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는 519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약 32% 물량이 유통되는 조건이던데 유통 물량은 약간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유통 물량 중에서는 기존 주주가 328만 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주주보다는 약 2배 정도 많은 물량을 보유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존 주주가 상장일 흐름을 좌우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종목을 단순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었는데요.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들의 리스트이거든요. 기존 주주가 보유한 약 20% 물량 중에서 여기 맨 위에 있는 라이프 밸류업 사모투자라는 이곳이 주식을 15.7%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기가 기존 주주 물량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주요 주주입니다. 그리고 동국생명과학은 2017년도에 설립이 되고 나서 18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투자를 받았던 리스트를 보면 18년에는 약 37만 주를 6,370원, 그리고 19년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약 23만 주를 7,000원에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투자가 20년인데 이때는 267만 주를 1,660원 정도에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취득했던 투자자가 누구냐면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기존 주주 중에 물량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라이프 밸류업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1,660원에 취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취득한 가격이거든요. 1,660원은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인데 1,660원 정도를 더 비싸게 취득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물량을 조금 남겨서 정리를 하려면 아마도 상장일에 본인들이 총대를 메고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조건 때문에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 오늘 상장했던 두 종목도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더라고요. 그나마 PIE는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 초반에는 20% 넘게 하락을 했다가 이게 장중에 만회가 되면서 플러스까지 전환되는 엄청난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을 착략하신 분들이나 장 초반에 매수를 했던 분들은 대부분 손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GNet은 공모가 근처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바로 흘러내렸는데요. 그래서 오늘까지 상장했던 종목들을 쭉 관찰을 해보면서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동국생명과학은 일단 수요 예측 결과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패스를 하는 게 무난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 주주가 취득한 가격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패스로 포기를 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LGCNS가 상장하니까 LGCNS가 어제 말씀드렸던 30에서 50% 정도의 시세를 보여준다면 동국생명과학도 조금은 청약하고 발은 걸쳐볼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LG CNS 좋은 가격으로 잘 보내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파킹 통장들을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요. 저는 며칠 뒤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